우리가 그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인수합병의 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인수합병의 본질이 뭐냐, 자, 이거를 생각해 봅시다.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A의 기업 가치는 총 토탈 100억 원이고, 그 기업이 그 100억 원의 자산 중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30억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현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머지 자산은 70. 그래서 합쳐서 100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고, B의 경우는 현재 20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A와 B의 계약에 대해서 합의, 거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A가 B의 주주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A의 주주가 B의 주주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A인데 우리는 너희 B 기업을 사고 싶어. 근데 10억 원을 줄게 라고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B는 미쳤냐? 라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네의 기업의 가치는 20인데 10만 주고 이 기업을 사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네 입장에서는 이 10을 받고 파는 것보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식으로 20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 기업의 가치보다 낮은 금액을 주고 기업을 사올 수는 절대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에는 A의 주주가 굉장히 인심이 후해져서 야, 20짜리 너네 기업을 30을 줄 테니까 내놔라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B의 입장에서는 땡큐죠. 근데 A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A는 B한테 현금 30억 원을 주면은 자기의 원래 기업 가치 자산 100 중에서 30의 현금을 걔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이 빠져나가고 그 대가로 얻는 것이 20짜리 기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네의 기업 가치는 A와 B를 합친 것은 90이 됩니다. 근데 이 90은 원래 그냥 A가 그냥 자기 기업을 그대로 온전히 가지고 있을 때 100보다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그런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가 정확하게 너희 기업의 가치만큼을 딱 챙겨줄게. 이거를 살펴봅시다. 그러면 B는 그러거나 말거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얘는 어차피 자기네가 가지고 있었어도 20인데 똑같이 20을 현금으로 바꾸는 거니까 주식이 현금으로 바뀌었을 뿐 아무런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A의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A는 이제 100억 원의 자산 중에서 20억 원의 현금을 써서 이 기업을 사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얻는 게 20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B예요. 그러면은 토탈 얘네의 가치는 다시 100이 되기 때문에 굳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이 과정에서 시간만 낭비를 했다. 그래서 결국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됩니다.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기업 B의 가치가 20인데 A가 이걸 가져가더라도 똑같이 20의 가치를 그대로 가진다라고 문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B의 가치가 쟤네 손에 있든 우리 손에 있든 변화가 없다면 인수합병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상황을 조금 바꿔봅시다. 이번에는 다 모든 건 동일한데 이번에 특이한 건 뭐냐면 B의 주주들이 자기네가 기업을 운영을 하면은 20의 가치가 있는데 A가 가져와서 운영을 하면은 40의 가치가 된다 라고 문제 조건을 살짝 바꿔봅시다.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가 10억 원을 준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B의 입장에서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정확하게 너희 값을 치러줄게 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B의 주주의 입장에서는 20의 주식을 주고 그 대신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는 보지 않았어요. A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100을 가지고 있던 자기네 원래에서 20의 현금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현금을 가지고 써서 얻어온 것이 기업 B인데 이제 우리가 운영하면은 쟤네보다 잘해. 그래서 기업 가치가 40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수 후에 A와 B의 기업의 합산 가치는 120이 돼서 원래 그냥 A를 혼자 운영하는 것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A는 20을 주면은 충분히 20을 주고 사올 수 있다면 무조건 사와야 됩니다. 자, 근데 B의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요. 야, 너만 돈 벌면 다냐? 내가 항상 한국 사람 특 내가 망하는 건 상관없어. 네가 잘 되는 건 안 돼.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나는 절대 이거를 해줄 필요가 없고 괜히 더 해주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약도 아쉽지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B가 천사가 아닌 이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억 원을 주면은 이제 아까랑은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B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의 기업 가치는 20인데 그거를 30이나 주고 산다고? 아싸 개이득. 이래서 그러면 얘네는 줄 이유가 생겨요. A의 입장에서는 30이라는 비싼 값을 치렀지만 그거를 우리가 잘 운영해서 20짜리를 40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10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B도 행복하고 A도 행복한 일이 일어날 수 있더라. 이게 바로 현실에서 인수합병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인수합병이 일어난 경우를 유일한 경우를 살펴보자면 A 혼자의 가치가 100이었고 B 혼자의 가치가 20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두 개를 따로 운영을 할 때 각각 합산을 하면은 120, 합쳐서 120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A와 B가 합쳤을 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기업 가치가 된다. 지금 A의 주주가 B를 운영을 하면 40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40이라는 가치가 생겼죠. 그래서 없던 20이 생겼을 때 이 인수합병이 가능해졌다. 이 없던 20이 생긴 것을 없었다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시너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한글을 이제 그 세종대왕님의 그 높은 뜻을 따라서 최대한 한글을 쓰려고 하는데 좀 오히려 한글이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시너지를 우리나라 이제 그 한자어를 사용을 해서 좀 최대한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상승작용인데 같이 동반 상승을 한다 이거예요. 이제 서로 이제 도움을 줘서 더 얻어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라는 것은 따로 했을 때보다 같이 있으면 뭔가 더 힘이 되는 것을 시너지라고 합니다. 게임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아이템을 이제 파트별로 이제 사는 것보다 이제 세트 아이템을 사면은 플러스 효과가 적용되는 게 있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시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 현실에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수합병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너지가 있어서 인수합병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만큼의 혜택이 인수를 하는 애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인수를 당하는 애한테도 간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 시너지 자체는 이 상황에서 20이었어요. 20의 기업이 40이 되는 마법. 20만큼의 새로 갑자기 땅에서 뚝 떨어진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기업 A도 10을 가져가고 기업 B도 10을 가져가요. 그래서 B의 주주도 행복하고 A의 주주도 행복해야 이 인수합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수합병에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은 사실은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수 프리미엄의 형태로 전달이 된다. 인수하는 기업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인수를 당하는 기업, 이제 우리는 인수를 당하는 것을 피인수 기업이라고 할 건데 이 피인수 기업의 주주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기업, 내가 어떤 기업의 주주이거나 아니면 혹은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인데 이 기업이 다른 사람들한테 인수를 당한다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한글로 했을 때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거 아니야? 우리 기업의 주주가 외국인이 됐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냉혹한 경제 논리로 따지자면은 인수를 당할 때 우리가 얻는 것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수 프리미엄을 얻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가를 보면은 어떤 기업이 인수의 대상이 되었다, 인수를 당하게 생겼다라고 하면 주가가 빵 올라갑니다. 그것은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이익을 바로 먼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얘랑 쟤랑 뭐 기업의 경영권을 가지고 싸운다, 뭐 이딴 상황이 발생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굿을 보고 떡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쟤네 싸우는 거 불구경 해놓고 우리는 신났다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상황이에요. 이제 그거를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되게 당했다, 뺏겼다라고 하니까 안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손해를 본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죠. 경제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인수합병이 많이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너지가 왜 발생을 하느냐? 시너지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가치는 미래의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에요. 우리 기업이 돈을 번다.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돈을 더 많이 들여오거나, 두 번째, 빠져나가는 돈을 줄이거나. 그래서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 거는 궁극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매출이 늘어나거나,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지거나, 비용이 줄거나, 빠져나가는 게 적어지거나. 그럼 매출이 왜 늘어날 수 있느냐? 독점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업이 경쟁사를 인수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제품 서비스의 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 인터넷 내비게이션을 하는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윈도우즈에 이제 번들로 내장이 되어 있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의해서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이 될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난 이익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경쟁이 치열해져서 구글의 크롬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익이 줄어들었죠. 이제 이렇게 어떤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번들링이 가능해져요. 끼워 팔기가 가능해집니다. 안 살 거야? 이것도 같이 사.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어떤 제품을 살 때 이 제품과 또 여러 가지 연결점이 있는 효용 가치가 있는 것들을 끼워서 팔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아이패드를 작년 말에 샀는데, 아니지 올해 초에 샀는데, 아이패드를 사면서 아이패드만 사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 케이스도 사죠. 근데 이제 꼭 이런 거 살 때는 왠지 모르게 공식 제품을 사고 싶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끼워서 이제 결합 판매되는 물건을 사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이 창출이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제품군을 다양화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규모의 경제를 이룩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 있는데 현실의 많은 기업들은 고정적인 지출이 필요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통신산업인데 그 통신산업의 특징은 통신망을 먼저 기계 설비를 설치를 해 놓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SK텔레콤, KT, 이제 LG U+ 얘네가 이제 새로운 이제 통신망인 5세대 통신을 위해서 한반도 전국에 이 통신망을 설치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죠. 근데 사실은 이 세 기업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낭비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하나의 기업만 있었다. 통신 기업이 하나만 딱 있었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딱 하나씩만 그 자기네 그 안테나 레이더를 깔면 됩니다. 그렇지만 세 개의 기업이 경쟁을 하니까 세 개를 다 모든 지역에 깔아야 되는 거죠. 그럼 사회적으로 보면은 낭비일 수가 있어요. 물론 경쟁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얻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복 투자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기술 개발을 내가 직접 하기 힘들면 사와서 그 기술을 흡수하면 돼요. 이게 한번 성장한 대기업들이 많이 써먹는 전략인데 구글이 상장을 하고 한 몇 가지 행동 중이 뭐냐? 유튜브 사왔어요.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원래 구글은 원래 얘네가 오리지널 하던 건 뭐였냐면 인터넷 검색 엔진이었지만 유튜브 사왔고 그다음 유튜브 뮤직 만들었고 뭐 이것저것 인터넷과 관련된 모든 걸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구글이라는 그 그룹이 알파벳이라는 하나의 엄청난 큰 거대한 기업의 모임으로 이제 결성이 돼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바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벤처 회사들을 계속 사오는 거거든요.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을 인수를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부문의 기술 이런 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금융의 관점에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경영진 교체하기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기업의 경영자의 원래 목표는 주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만 경영진도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면과 악한 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소소하게 내가 기업을 경영해서 얻는 이익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 내 명함을 애템하면서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해외 여행을 가고 싶을 때 내가 저 나라에 출장이 꼭 필요해 하면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적으로 가고 싶은 곳에 나의 기사를 이용을 해서 갈 수가 있고 내 오피스를 거의 궁전처럼 꾸밀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처럼 경영진들은 사실 경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리사욕도 추구해요. 사실 그렇게 약간은 허용을 해주는 게 자본주의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거니까. 그렇지만 그게 너무 심하면 사실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인수합병을 하는 겁니다. 인수를 당하면 이제 인수를 한 기업이 인수를 당한 기업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CEO한테 가서 You are fired 하고 너 이제 내일부터 그만 나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이제 새로운 경영자를 데려오는데 그 경영자가 못난 놈을 데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하고 있던 경영자를 쫓아내는 효과가 있고 이게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인수합병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시너지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